안녕하세요, 진반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 18650 배터리 3S30P로 만든 75Ah 배터리 파워뱅크 제작 시 문의 주신 부분이 많아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부분을 추가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는 배터리 팩을 제작 시에 각 셀마다 용량이 조금씩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2400, 어떤 것은 2500 이렇게 30개가 혼용이 되는데 각 직렬마다 용량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대전류 단자를 왜 배터리에서 빼서 사용하는지. 보통은 BMS P- 출력을 하는데 왜 배터리 직결을 했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전류 릴레이 연결 방법 및 BMS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전 및 방전에 대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총 3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의가 배터리 팩의 제작 시에 각 셀마다 용량이 다른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도 지금 7A로 다 방전을 했는데 2474A, 얘는 2500, 2475, 2439, 이런 식으로 다 셀 용량이 지금 제가 그 기존 영상에 했던 게 이제 총 90개인데, 그럼 90개를 다 어떻게 조합을 해서 평균값을 내느냐, 그냥 무작위로 하느냐, 아니면 뭔가 계산식이 있는데 저는 계산을 해서 값을 통일시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좀 편하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자, 셀 값을 계산해 줄 사이트가 repacker.com입니다. repackr.com입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좌측 메뉴 중에 리패커라는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콤마라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했는데 2400, 2450, 2550 이런 식으로 콤마 값을 입력해서 총,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3S30P니까 30개 값을, 총 90개를 입력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다 90개 입력은 힘드니까 임의대로 총 30개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값은 복사를 해주시는 게 돼요. 잘못 계산하면 다시 처음부터 넣어야 하기 때문에 값을 복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0개 값을 입력을 하고 ADD 셀을 누릅니다. 그러면 팩 빌더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넘버 오브 셀 인 시리즈는 직렬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가 3S로 할 거다 그러면 3, 만약에 4S로 할 거다 그러면 4.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3S로 했으니까 3을 입력하고요. 이 캐패시터 항목, 넘버 오브 셀 이스 패러럴 부분은 이쪽에는 병렬의 개수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마찬가지로 3S30P니까 30인데 지금 테스트는 30개를 입력했으니까 테스트 지금 여기에서는 3S10P니까 10개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공칭전압 3.6을 그냥 입력해주고요. 만약에 인산철이다 그럼 3.2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두고 제너럴 팩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뭔가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화면을 좀 보기 편하게 하는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컴팩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좀 더 보기 편하게 이제 나오고요. 이게 보시면 볼테이지는 10.8V, 이게 이제 공칭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페어 아워는 24.451 암페어 아워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와트수로는 264W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까 데이터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셀,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입니다. 그러니까 1직렬, 2직렬, 3직렬 이 부분인데, 첫 번째 직렬 부분에 보시면 전체 캐패시터 용량이 24,452, 두 번째 용량이 24,451, 세 번째 셀이 24,452입니다. 제가 임의로 값을 넣었는데 각 셀마다 편차는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배터리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첫 번째 배터리가 다 방전된 값을 기록을 해놨으면 값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내가 이제 배터리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배터리 팩을 만들면 각 셀의 전체 이 용량이 셀마다 용량이 24.451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각 셀에 대한 용량을 편차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가 한 10개다 이러면 한 9개다 그러면 이런 값을 입력할 필요 없는데, 보통 한 30개, 40개, 50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팩 작업할 때는 또 그런 밸런싱을 어떻게 잡느냐 또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저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팩 작업하기 전에 해당 배터리 만약에 90개다 아니면 100개다 이거를 거의 더 동일한 작업, 저는 이제 3.75로 다 맞춰 놓고요. 3.75로 다 맞춰 놔더라도 조금씩은 이제 전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선 다 하고 이렇게 이제 팩토리 팩을 구성한다 치면 스폿을 먼저 칩니다. 스폿을 다 치긴 치는데 다 치지는 않고요. 일부러 스폿 치기 전에 마이너스 부분 이런 부분은 그냥 다 스폿을 치고요. 반대편 이쪽 부분도 그냥 다 스폿을 칩니다. 그러면 0에서 4.2V 구간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 병렬로 다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 밸런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임시로 그냥 스폿을 쳐줍니다. 대신 얘와 얘가 이제 연결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각 셀별마다 연결이 되지 않게끔.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다 되진 않지만 저는 중간중간 스폿을 그냥 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직렬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8시간이나 12시간이나 길게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배터리 개수가 많아지면 최대 24시간, 지난번 지금 작업했을 때는 한 30개니까 한 12시간 정도를 지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부분에 스폿을 쳤습니다. 자연 밸런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충전하면서는 이제 충전기가 밸런싱을 잡으면서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을 보시면 대전류 단자를 BMS에서 빼지 않고 배터리에서 바로 뺐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 대부분 다 BMS P- 빼는 거 아니냐, 왜 배터리에서 뺐느냐 라고 좀 설명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해당 배터리는 최대 228A까지 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계산식은 배터리 한 개당 7.6A까지 방전이 가능하고 30개니까 곱하기 30 하면 228A로 방전이 가능하고요. BMS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100A이긴 하지만 100A를 실제로 다 출력을 못합니다. 지금 해당 제품은 거의 한 50%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BMS P-가 아닌 배터리에서 직결해서 사용을 했고요. 단점은 있습니다. 과방전을 보호하지는 못하죠. 왜냐면 충전회로가 따로 회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잘난개를 보고 10% 미만이면 멈춰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BMS가 200A급이나 100A를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BMS다, 그러면 BMS P-에 연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게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대전류를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은 제 기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릴레이를 이용하면 배터리에서 직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과방전도 보호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결 방법은 제가 좀 간단하게 이미지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이거는 아마 제 지난 영상에도 있긴 하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동일하게 플러스는 그냥 다이렉트로 배터리에서 빼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단자 B-에 릴레이 단자 87번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30번은 바로 출력 단자를 연결하고요. 전원이 공급되기 전에는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지만 전원 공급을 하는 스위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로 빼오고, 그러니까 스위치를 온하면 DC 12V가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85번과 86번에 연결을 하게 되면 얘는 극성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서 배터리에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전류 단자로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대전류 단자에서 계속 출력을 하다가 과방전이 돼서 이 BMS가 만약에 컷을 한다, 그러면 릴레이가 오프가 돼요. 왜냐면 메인으로 나가는 전원이 다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가 오프가 되면 대전류로 흐르는 전류도 오프가 됩니다. 과방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들 많이 이용, 그리고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왜 이용하느냐, 뭐 300A급, 400A급을 BMS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문의 주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실제 200A, 300A급 BMS가 보통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300A급이 뭐 15만 원, 20만 원 하니까 너무 비용이 비싸니까 이렇게 릴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릴레이 뭐 한 5천 원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5천 원을 가지고도 배터리 뱅크의 용량만큼, 최대 출력만큼 대전류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대전류 단자로. 네, 그리고 방전도 컨트롤하는 거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릴레이를 연결하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릴레이 쪽 자주 공부하게 되면, 제 영상 좀 자주 보시고 하면, 그리고 이 배선도를 보시게 되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정말 자세하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파워뱅크를 만들 때 BMS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되게 고민하신 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량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가장 문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케이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만약에 파워뱅크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 얘 출력은 총 두 가지 형태예요. 그냥 이 DC 단자와 시거잭, 그리고 뭐 USB 이제 퀵 차지는 뭐 1A도 1, 2A니까 뭐 대전류 단자는 그냥 제외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DC 단자가 최대한 10A, 그 다음에 시거잭이 최대한 10A, 120W니까 120 나누기 12V 하면 10A가 되고요. DC 단자는 최대 10A인데 얘는 안정적으로 쓸 거면 5A, 5A니까 10A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최대 20에서 25A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BMS는 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보통 이제 BMS는 출력의 2배 정도를 선택을 해서 이용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0A급 BMS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뭐 여기 이거 두 개 다 해도 뭐 10A 밖에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10A 하면 뭐 다 해서 한 120W 정도 되겠네요. 120W 밖에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20A BMS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데 20A랑 30A의 BMS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높은 게 좋다고 30A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대전류 단자에서 BMS P-에서 출력을 하는데, 얘를 만약에 인버터에 연결할 겁니다. 인버터 연결해서 한 2kW를 인버터를 쓸 건데, 그럼 2kW면 2000W 나누기 12V 하면 166A입니다. 그러면 이 대전류 단자로 166A 출력을 하려면 BMS에서 200A급이나 300A급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배터리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도 초보 시절에는 많이 헷갈렸습니다. 직렬, 병렬, 근데 전압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용량이 2배인가? 아니면 용량은 그대로인가? 이런 부분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초기에 처음 나왔던 리패커닷컴에서 배터리 셀 구성을 하면 공층 전압,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배터리를 팩을 만들 때 보통은 배터리에 이제 세부 스펙들이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하나 자체에 세부 스펙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EV 2555mAh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공층 전압이 뭐 3.6, 그다음에 만총 전압이 4.2V고 컷오프 전압이 2.5V, 그다음에 뭐 기본 충전이 0.2C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스탠다드 충전은 0.5C, 최대 충전은 1C. 여기서 이제 1C, 2C, 2C, 3C 뭐 이런 거는 뭐냐면 자기 배터리 용량, 즉 이게 2550mAh인데 1C면 2550mAh, 1C면 2550mAh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0.5C면 1275mAh. 얘 같은 경우는 용량이 2550mAh고 최대 방전이 7600
50mAh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럴 때 흔히 3C라고 얘기를 해요. 네. 즉 자기 기본 용량의 3배 이상을 최대 출력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3C라고 표현하고요. 2550 곱하기 3 하면 7650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값이 떨어지고요. 그럼 배터리를 30개로 병렬로 묶으면 용량은 30배가 되는 겁니다. 2550 곱하기 30 하면 766,500mAh가 나오고, 이걸 그냥 단위 변환하면 76.5Ah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그러면 직렬 3개 구조이면 76.5 곱하기 3에서 229.5Ah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배터리 용량은 직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와트로는 상관이 있겠지만 직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배터리 셀 용량, 전체 용량은 병렬만 계산하시면 돼요. 직렬은 단순 전압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 영상 3S30P 기준으로 표준 충전 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배터리 스펙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통 0.2C라고 충전을 하는데, 여기서 0.2C는 2550 곱하기 0.2 하면 510mAh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거면 510 곱하기 30개니까 15300mAh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안정적으로 이용할 거면 15.3A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표준 충전은 0.5C로 기준을 잡으면 2550 곱하기 0.5 하면 1275mAh. 1275 곱하기 30 하면 38,250mAh입니다. 그러면 얘는 단위 변산을 하면 38.2A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대전류 단자로 이용하면 38.2A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최대 충전은 1C. 근데 최대 충전으로 하면은 배터리 생명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왕이면 스펙에 나와 있는 0.2C 기준으로 충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배터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무조건 급속 충전, 그 다음에 급속 방전을 하면 수명 사이클이 금방 답니다. 그래서 배터리 스펙에 나와 있는 그 충전 타임 보면 0.2C로 많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방전이 뭐 0.5C나 아니면 1C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방전 배터리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고방전은 거기에 맞게끔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충전이든 방전이든 표준 스펙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배터리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배터리 쪽을 운영하시다 보면 좀 안정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건, 배터리가 잔량이 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을 하고요. 만충은 굳이 얘 같은 경우는 12.6이죠. 12.6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배터리를 좀 오래 쓴다 그러면 만충 하지 말고 90%나 95%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밑으로 방전은 한 30%.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다 쓰면 방전 다 하고 또 만충하고 하면 배터리 수명이 좋지는 않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메일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무조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